반갑습니다. 바텀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오늘은 그 생명과학과 지구학 선생님들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과탐 영역 출제 경향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결 내용입니다. 생명과학의 변동민입니다. 네, 지구과학의 홍일왕입니다. 야, 이거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지금 생지가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왔고, 현재 EBS에 올라 있는 1등급 컷을 보면 생명과학 43.1컷이고 지구학도 43.1컷 지금 나와 있는데, 야, 이거 43점이면 매우 어려운 건데, 자, 오늘 1부는요, 전체적으로 우리, 생명과학 선생님하고 홍정학 선생님, 지구학 선생님이, 지금 학생들, 요번 수능 과탐 영역을 본 학생들의 분위기에 대해서 조금 스케치를 해보고 어떤 반응들이 좀 있었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계셨던 선생님들, 가르쳤던 다들 뭐 고담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고3 뭐 재수 다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학생들 지금 이 체감이 어떤 체감인가요, 이게? 일단은 지구과학은 어렵다죠. 어렵다인데. 어렵다. 네, 어렵다인데 이제 이 수업을 할 때에 비해서는 학생들 연락이 안 돼요. 수능이 끝나고 나면. 얘들이 연락을 잘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잘 받다 못 받다가 아니라 그냥 연락을 안 해요. 네, 소식 불통? 네, 전화를 다 돌려보고 하면 전화를 잘 안 받고요. 그 전까지는 잘 받던 애들이 수능이 끝나고 나면 이제 모르는 사람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락 오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잘 본 애들. 잘 본 애들. 잘 본 애들이 잘 본 애들이 오거나, 있네. 잘 본 애들이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배고파 하는 애들. 밥 먹고 싶다고 하는 애들이 이제 연락이 옵니다. 근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이제 통화된 애들을 다 데리고 봤을 때는 어려웠다죠.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는. 네. 시험 문제가 어려웠다. 그리고 그동안에 봤던 문제랑 너무 달랐다. 네. 자기가 준비한 거랑 많이 다르게 출제가 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친구들도 많았어요. 화지랑 생지를 했던 애들이 유독 지학을 어려워했다. 물질을 선택한 애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화학이랑 생명과학이 지학에 영향을 줬다. 화학이랑 생명과학이 안 되다 보니까 지구과학에서도 어렵다고 느끼고, 그러니까 부담감을 가지고 시험을 시작을 한 거죠, 애초부터. 거기서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례로 이제 그런 친구도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1년 동안 모의고에서 생명과학 틀린 개수가 2개밖에 안 돼요. 얘는 전체. 거의 웬만하면 다 맞았거든요. 근데 얘가 세 문제를 못 풀었대요, 아예. 시험지를 보지도 못했다는 거죠. 뒤에 세 문제 같은 경우를. 뒤에 세 문제인지 어디 세 문제냐면 세 문제를 아예 그냥 통으로 날려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학 처음 볼 때부터 이제 멍한 상태에서 시간이 날아가다 버리다 보니까 지학도 그냥 멍한 상태에서 시험 문제를 풀고 결과적으로는 37 이렇게 나왔어요. 생지가. 생지가? 네. 근데 문제는 얘가 국영수가 100이에요. 와. 반수 아깝다, 결정. 너무 아깝다. 반수 결정. 그러니까 자기는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방 약대 이런 데 가고 싶진 않다. 그냥 연대나 고대 공대 붙여놓고 반수하겠다. 서울에 있으면서. 네, 그렇게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탐구에서 완벽하게 멘탈이 나가버린 거죠. 완전 탐구로 문제를 풀면서.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려웠던 것도 있지만 이제 앞에 시험 결과가 미치는 영향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구학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기존에 하고는 조금 달랐던 게 이제 계산이 좀 있었는데 이게 분수로 계산하고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웃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수로 나왔는데 이 분수가 4분의 1배, 그러니까 4배 차이가 난다는 걸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익숙지 않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당황스러워. 이해돼요. 네.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문제를 하나로 합쳐서 낸 문제. 그런 형태의 문제가 또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건 있겠죠. 저는 멀리서 바라본 상황에서 문제를 보니까 이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쳤구나. 이게 이런 상황을 연출을 시켰구나. 이게 보이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험장에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과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은 난이도의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멀리 지나서 내년에 다시 이 문제를 풀면
편한 상황에서 문제를 풀면 이렇게까지 점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문제는 아니나 이제 긴장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점수가 한 개 정도는 더 낮아지는, 항상 수능에서는 기본적인 난이도보다는 한 개 정도는 더 낮게 점수가 나오는, 지구과학은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지금 재수생도 요번 지구과학이 조금 버겁다고 느끼긴 했죠. 네. 그러면 현역들 같은 경우는 끝났죠. 현역들 같은 경우는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재수생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공부를 하잖아요. 네. 1년 내내 공부한 애들이 어렵다 혹은 생소하다 이렇게 느꼈다면 누적이 많이 된 애들 입장에서도 좀 버거움을 느낀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현역 애들은 잘라 공부를 하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이제 중간고사 있었고 기말고사 있었고 이런 애들이 있고 자체적으로 지가 잘라서 공부한 애들이 있고요. 자기는 잘한다 이래서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조금 버거하지만 재학생 중에서도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냥 무난하게 풀었냐면 재학생 중에서도 고2 때부터 고2 내신할 때부터 나는 지구과학을 할 거다 이렇게 마음 먹고 공부한 애들. 아예 수능에 딱 결정. 네, 나는 어차피 수능 때 지구과학을 할 거다. 그러니까 내신 때도 이거를 수능을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신경 써서 공부하겠다. 이런 애들은 평상시에 봤던 것처럼 무난하게 갔어요. 근데 이제 3학년에 이제 막 들어와서 네. 근데 3학년에 들어와서 1년을 한 애들이 아닌 끊어 공부한 애들은 거의 뭐 힘든 이런 상황이 펼쳐지긴 했었죠.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모의고사를 봤던 것들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뭐 했던 거 아니냐. 6월, 9월에 비해서는 또 어려운 거였죠. 근데 그거는 여기 와서도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작년에도 그랬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네. 올해도 그럴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믿은 거죠. 에이, 올해는 쉽게 낼 수 있겠지. 작년에 어려웠으니까 어렵게 이렇게 냈으니까. 근데 작년에도 모의고사는 한 개 틀린 게 1컷이었고 계속. 근데 수능 가서는 날렸고 애들을. 예. 근데 올해도 한 개 틀린 게 1컷이었거든 지학은. 10월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예. 근데 수능 가서는 날릴 거다 했는데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날라가 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많기 때문에 마냥 그렇죠. 쉽게 낼 수는 없어요. 이게. 변별력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앞에서 모의고사에서 어떤 뉘앙스를 풍겨줘야 되는데 그를 아예 풍기질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수능 가서는 확. 왜냐면 이게 지구과학이 문제를 틀을 수 있는 범주가 이렇게 막 되게 다양하진 못해요. 다른 거에 비해서 막 이렇게 틀고 저렇게 틀고 할 수 있는 게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까 꽁꽁 숨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수능 때 팡 터트린 게 아니냐. 6구에 소개하기에는 소재 고갈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 어제 이강인이 그런 느낌이었어. 꼭 숨기고 있다가 무시당한 느낌에다 갑자기 히든 카드로 딱 끄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그리고 지구과학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분수까지 나왔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된다는 암기만 주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분수가 나면 생소할 거야. 근데 이제 생소하다고 하는 문제들도 사실 그림이 생소하진 않습니다. 그림은 봤던 그림인데 그림이 합쳐져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건 2부에서 이제 좀 됐고 잠깐 변동 선생님 지금 말도 안 돼. 지금 생명과학이 아니 화학 생기를 선택한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죠? 화학 생기 생명 지구가 이게 생명은 뭐 중간에 다 껴.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거잖아요. 생명과학은 항상 6월이든 9월이든 수능이든 점수가 다 이제 거의 44, 45, 40 작년 같은 42가 어려웠던 거지만 보통 44에서 45, 43 왔다 갔다 그랬어요. 계속. 항상 난이도를 보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수능 보고 나서 연락이 왔던 애들과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논술이 마지막이어서 왔던 이제 조교 애들이 올해 가르쳤던 애들인데 그 애들 보면 점수가 보통 다 1등급 맞았던 애들인데 몇 점이냐 그랬더니 42점이에요. 42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처음에 부담 갖지 말고 어차피 기본 이상은 하니까 최소한 비유점만큼은 적당히 잘 풀자.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비유전 16번까지 문제를 풀면서 근수축, 막전이 이런 문제들이 그 전에 숫자가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만 근데 문자로 나오면서 이제 대충 비교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신유형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아이들은 그 맡아보면 그 문제를 추론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꼼꼼히 풀려다 보니까 뒤에 문제 17, 18, 19 네 문제 유전 2개 포함됐던 문제를 못 풀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16번까지 문제는 잘 풀었는데 남는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은 거고 그럼 마지막에 유전 2개가 있으면 다 날려버리고 비유전 2문제 있으니까 풀어보니까 결국 앞에서 하나 실수하더라도 3개
그러니까 공부를 1등급 맞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 진짜 유전을 잘 찍어서 맞는 애들도 많았고 그렇지 않는 애들은 보통 1등급 맞던 애들은 보통 42, 43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문제가 심리형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아니요. 근데 왜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거 앞에 천천히 꼼꼼히 풀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꼼꼼히 풀려다 보니까 뒤에 문제가 너무나 이제 당황스럽게 나와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난이도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6월, 9월에 비슷했던 조금 더 두 개 섞인 거. 예를 들어서 문자를 하나 줬던 거를 두 개 줬고 하나에 썼던 문제들이 다른 거 섞어가지고 하나의 세트 문제 나왔던 거.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충분하게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연습했던 거다. 근데 심리형이라는데 또 어떤 애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와 선생님 생명과학의 문제가 달라졌어요. 꼭 있어. 지가 못 풀면 심리형이래. 그러니까 꼭 있어. 아니 매번 풀어봤던 문제인데 왜 달라졌을까? 근데 이건 출제자의 경향이 다 바뀐 것 같아. 뭐야 이건? 그러니까는 평론가들이야. 평론가들. 그래서 그랬어요. 다시 한번 풀어봤니? 그랬더니 다시 한번 풀어봤대요. 풀어봤더니 풀리냐? 그랬더니 네.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 그랬더니 너무 긴장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하지만 중요한 건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거를 너무 수학적으로 꼬아서 진행하고 풀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랬잖아요.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다고. 있는 조건대로 차근차근히 대입해서 풀어가면 되는 건데 이거는 몇 번 스킬이지? 지레짐작? 이걸 어떻게 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당연히 스킬에 적용될 수 있는 문제는 없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왔던 거죠. 네. 아니 화학 저번 방송에서 우리 화학 선생님이 이 출제자 문제 만든 사람은 본인도 한 이거 30분 안에 풀어보라고 다 풀 수 있는지. 근데 생명도 이번에 지금 그런 얘기가 많던데. 전 못 풀어요. 아니 뭐 못 푼대요. 시간 내에 네. 전 풉니다. 지구과학은. 지구과학은 시간 얘기 나오면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니 전에는 화학은 다 그런 정말 못 푼다는 얘기인데 생명과학은 최근에 들어서 그런 얘기를 또 30분 안에 이거 생명과학 특히 오래 수능 같은 경우 30분 안에 못 풀 거다 단정져 버리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파이널쯤 되게 되면 번호를 찍는 연습하는 연습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답함이 오긴 하지만 그럼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잡아보고 싶다는 욕심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까 우리 홍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연습하고 있는 애들과 그냥 끊어서 공부해가지고 오는 아이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유형의 차이와 문제 수의 자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를 대하는 자세가 처음부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훨씬 더 재학생들보다 우세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학 보면 수학 1번부터 한 8번까지는 애들이 고민 없이 한 번에 쑥 가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를 원체 많이 풀어봤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근데 과학은 1번부터 의심을 해요, 애들이.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문제를 보면서. 그러니까 단순 암기면 의심을 안 하는데 약간이라도 뭔가가 문제에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 냄새가 풍기면 의심을 해요, 자꾸. 말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의심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평상시보다 더 걸리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데. 평상시보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으면 의심하지 않을 건데 확실성. 자신감이 좀 떨어지니까 자기가 잘하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나는 꼼꼼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 그렇게 하나씩 따지고 넘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을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데. 근데 믿음이 생기려면 결국엔 학습량이 많았어야 되고 많이 공부했어야 자기를 믿고 훅훅훅 넘어가는데 이럴 리가 없어. 이게 이렇게 쉽게 풀리면 안 되는데. 맞아요. 아니 그렇죠. 아무리 어렵게 출제했더라도 만점자는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도 만점자 2명 학생들 보면은 걔는 뭐 포항제철고하고 현대 청운고 학생들 보면 카타면 다 의대생 의대 지원생 카타면 다 만점 받고 또 100점 많은 애들 딴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100점은 나올 거 아니에요, 애들. 그렇죠. 아무리 어렵게 출제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번 모의고사 보고 나면 방송할 때 좀 제발 좀 신경 좀 써달라. 제발 이거 과탐에 좀 신경 써달라고. 제가 볼 땐 이거 자꾸 난이도 탓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2023학년도 수능 과탐 영역에 대한 또 현장에서 바라보는 우리 생명과학과 직업 선생님들, 학생들의 어떤 분위기를 일단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2부에서는 또 세부적으로 또 생명과학과 직업학의 문항별로 또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어떤 출제 경향이 됐는지에 대해서 2부에서 또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